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인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신인상을 받았군요. 네, 그 전인지 선수가 오늘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뒤에 그 LPGA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신인상 트로피를 받았는데요. 그 한국 선수는 박세리 이후에 그 10번째 수상이고요. 전인지 선수는 그 소렌스탐 박세리 같은 전설들 옆에 제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다니 무척 설렌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전인지 선수가 실력도 뛰어나지만 또 아주 재미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네, 그 전인지 선수가 그 훈련에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별명이 그 만화 캐릭터인 그 하늘을 나는 코끼리 전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그 메이저 대회 그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굉장히 또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LPGA 전설 소렌스탐은 전인지는 그 첫 대단한 기록으로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고 극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 레드카펫에 올라가는 여배우처럼 이 패셔니스타의 면모까지 보여주더군요. 네, 오늘 전 선수가 또 양쪽 어깨를 드러낸 검정 드레스를 입고 또 그린 카펫에 올라서 또 팬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박 기자님 관심 있게 보셨군요. 네. 네, 자, 이 프로농구 삼성이요. 김태술 선수가 1라운드에 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고요? 네, 그 삼성 포인트 가드 김태수 선수가 기자단 투표 99표 중에 62표를 받아서 1라운드 MVP에 선정됐는데요. 네. 김태수 선수는 올 시즌 평균 11.2점, 5.9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을 지휘했고요. 삼성은 1라운드를 그 7승 2패 공동 1위로 마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김태수 선수가 오랫동안 부진했다가 화려하게 부활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32살인 김태술 선수는 그 2012년에는 그 인삼공사 우승을 이끌면서 그 마법 같은 플레이를 펼친다면서 그 매직 키드라 불렸는데요. 네. 하지만 2014년에 그 KCC 유니폼을 입었는데 깊은 슬럼프에 습니다. 그 올 시즌에 삼성으로 트레이드돼서 그 선수 시절에 그 컴퓨터 가드로 명성을 떨친 그 이상민 감독 밑에서 그 빠른 농구의 그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그 매직 키드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자, 32살 이제 매직 키드에서 매직 아저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 프로축구의 전북이요. 내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군요. 네, 그 전북이 내일 오후 7시에 그 전주에서 그 아랍에미리트 알아인과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홈 1차전을 치르는데요. 26일 원정 2차전을 포함해서 그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고요. 네. 전북은 그 닭공축구, 그 닥치고 공격 축구로 그 2006년 이후에 그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고요. 네. 그 알아인에는 그 한국인 미드필더 이명주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대박이 아빠 이동국 선수요. 지금 전북에서 뛰고 있죠? 네, 그 전북 공격수 이동국 선수는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32골로 역대 그 최다 득점자고요. 그 알아인전을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국 선수는 또 잘 알려진 대로 그 겹상둥이 딸과 네. 그 3명이 대박인 그 막내 아들 시안이를 둔 5남매 아빠고요. 초등학교 3학년의 딸인 그 재아가 올해 테니스 전국대회 10세부에서 2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는데 또 이동국 선수가 딸이 우승했으니 그 나도 아시아 챔피언이 되겠다고 그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오남매 아빠면 정말 열심히 뛰어서 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네. 아직 어리니까 한참 커야 되는군요. 자, 네. 이 프로야구에서요. 암투병을 극복한 정현욱 선수가 은퇴를 하네요. 네, LG의 38살 투수 정현욱 선수가 구단의 그 은퇴 의사를 전했는데요. 정현욱 선수는 2009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중간 게트로 나서서 그 4강 진출에 기여했고요. 하지만 2014년에 그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긴 투병 끝에 올해 4월에 그 647일 만에 그 마운드에 올라서 1043일 만에 세이브를 올렸고요. 팬들에게는 그 암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선수란 기억을 남기고 그 멋지게 마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지난주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데이터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내년 우리나라의 대선 판도를 전망해 주시겠다 그랬는데요. 자, 먼저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경제 상황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두 나라인데요. 뭐 예를 들어 불법 이민, 뭐 인종차별 이런 이슈는 한국에서는 낯선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대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2016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여러 이변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회 주류나 미디어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큰 흐름이 보입니다. 아하. 바로 아웃사이더들이 정치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코드가 되겠군요. 자, 아웃사이더가 정치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자, 이 미국 대선만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미국 외에 이 아웃사이더들이 이변을 일으킨 다른 사건 뭐가 있었죠? 네, 영국에서 EU 탈퇴를 브렉시트라고 하죠. 아. 그걸 결정한 국민투표가 그랬고요. 네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두테르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로 보면은 한국의 100만 촛불까지.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반응들 보면요. 네. 그동안 우리가 전문가나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이게요.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변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죠. 국민 투표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선택한 결과인데 왜 이변인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모순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나 혹은 우리가 주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수라는 전제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비주류나 소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납득을 못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결과가 이변이 아니라 전제가 틀렸던 거죠. 아하. 그 주류라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반대편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다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 관점에서 내가 주류고 나와 다른 사람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아웃사이더가 또 주류고 다수였다. 야, 이거 좀 반전이 있네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 용어요. 사실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면 기업이 분기나 연간에 얼마나의 매출이나 이익을 기록했느냐. 네. 이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이걸 예측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틀려놓고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나왔으니까 어이쿠야 나를 놀라겠네 대단하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건 전문가의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진실은 실적이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틀린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오만한 태도가 단어에 녹아있다라는 건데 주류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은요. 사람 수는 더 적더라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끌고 나가는 게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치인들도 소수지만 그들이 국가를 이끌고 다수의 국민을 끌고 갔었는데 네. 요즘 이변을 보면 그 주류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아웃사이더들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특히 1인 1표제인 국민투표에서는 주류의 시각과 전혀 다른 결과까지 낳게 된다는 거죠. 네.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또 오늘 설득이 슬슬 되는데 그러니까 소수 전문가 혹은 뭐 엘리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사회 지도층 이런 용어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내 사고방식 내가 예측하는 미래로 세상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네. 일종의 이제 선입견에 빠져 있다가 1인 1표제에서 표를 찍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내년 이 한국 대선의 판도 역시 아웃사이더들이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웃사이더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가요. 네. 그들의 특징 때문인데요. 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부자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외부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대기업을 비판은 하는데 그 속내는 나도 대기업 들어가고 싶다. 그런 그리고 마음이 있죠. 네, 대학교 5학년들을 보면 사실은 실업자인데 아닌 척을 하고 있죠. 학교에 적을 두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빨리 이 상황 벗어나서 나도 실업자가 아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분들이 그 형태로 잘 모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뭉치지 않고 존재는 하지만 스스로가 그 존재를 자신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분노를 하면서 뭉치게 된 거죠. 분노를 하면서 뭉치게 됐다. 그럼 이제 뭉치는 상황에서는 나 자신의 지금 열악한 처지를 그동안 비관하고 좀 감추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젠 우리가 모두 똑같네? 이런 자각의 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이 대학 5학년인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생을 이제 하나 예로 들어주셨어요. 자, 그럼 전체 유권자로 보면 그 사람들이 소수일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 다수인 아웃사이더 그룹, 이게 어떻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난해 OECD 통계에서요. 네. 한국의 25세부터 64세 인구 중에서요. 학력을 조사해 보니까 네. 고졸 이하가 54%입니다. 고졸 이하가 절반이 넘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절반인 48% 정도의 사람들이요. 연봉 2천만 원 이하고요. 그동안 우리 주류나 혹은 언론의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보단 좀 더 위의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해왔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 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을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60, 70%는 대학 가지 않나? 그리고 또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연봉 한 3, 4천 사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의외에 좀 열악한 평균치가 있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렇다고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좀 튕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으로 나온 100만 명을 보면 네. 야당이나 노동조합 이런 주체 측을 따라온 게 아니고요. 네네. 각자 나왔어요. 맞아요. 그분들 그렇더라고요. 관점에서 보면 정치권 전체나 미디어가 최소한 발언을 보도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부자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분들이 촛불 들고 나온 경험이요. 네.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나와보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뭉칠 수 있구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나 네. 도널드 트럼프 이 사례를 참고하면 내년 한국 대선에서도 아웃사이더를 대변하는 사람들 그런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막상 지고 나니까요. 언뜻 드는 생각이 자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가 차라리 나왔으면 트럼프랑 맞부딪혔을 때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네. 자, 이 분노한 아웃사이더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선택이 그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보장은 없어 보이는데 자, 오히려 이 포퓰리즘 선거가 되는 좀 부작용 없겠습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주류나 혹은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비판했던 이유들도 이런 포퓰리즘적인 부분들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를 당선시킨 유권자들 중에 과거에 투표 경험이 없던 새로운 계층들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법과 규칙에 대해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반감을 가지는데 이유가 이분이 인종차별이 아니라 불법이 싫다라는 거거든요. 불법 체류자니까. 네. 그런데 왜 정부는 단속하지 않느냐. 아하. 그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면서 네. 더 분노한 건데요. 이 관점이 이분들이 또 여러 복지제도 중에서 주류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 관점에선 소수의 갑질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이걸 한국에 대입을 해본다면 인천공항 보안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 네네, 들어봤죠. 종종 뚫리잖아요. 그렇다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겨냥한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분노를 자극하려고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보편적 복지를 줄이자.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국에선 히스패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는데 한국에서 노인과 복지는 언터처블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건드리면서 차별화를 노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 갖고 나오시는 분한테 시원하다고 할 게 아니라 경계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였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뉴스 정면 승부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